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는 쌤, 오공쌤이에요. 경우의 수 13번째 시간이고요. 남학생들 사이사이에 여학생 안 치는 경우 있죠. 그 문제와 대표 뽑는 경우, 또 회장, 부회장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 세 문제를 풀 거예요. 먼저 쉬운 거부터 할게요. 3명의 후보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x,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y라고 할 때 2x-y를 구하시오. 자, 3명의 후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2명을 뽑을 건데요. 회장과 부회장이면 서로 다른 경우니까 의자가 좀 다르네요. 이 중에서 이제 회장 먼저 뽑아요. 3명 중에 1명을 뽑으니까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리고 남은 2명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부회장은 2가지. 그래서 곱해서 6가지가 나오겠죠. 순서가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 회장이 분홍색이 되는 경우와 회장이 연두색이 되는 경우는 다른 경우죠. 따라서 각각을 하나의 케이스로 보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순열이라는 건 순서대로 배열한 거죠. 순서까지 고려해서 배열한 거니까 이런 순서가 다 2가지로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때만 나누기 n 팩토리얼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x가 6. 자, 그럼 이제 대표 2명을 뽑는 경우를 보면 똑같은 경우인데 같은 거죠. 의자도 같고 구분이 안 되죠. 그냥 대표 2명이죠. 따라서 곱해서 6가지인데 여기에는 순서가 고려되어 있어요. 이 순서가. 이걸 2가지로 쳤기 때문에 다시 나누기 n 팩토리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가지. 그래서 이게 바로 x고 요게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2x-y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6 빼기 3 해서 12-3이니까 9가지가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민호를 포함한 7명의 학생 중에서 대의원 3명을 뽑는데 민호가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그랬어요. 민호라는 아이가 따로 특별히 따로 언급되어 있고 그 아이도 뽑는 수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어떤 경우냐 하면 아주 쉬워요. 그냥 민호 자체를 없애버리면 돼요. 전체 학생 수도 1명 줄고 뽑는 사람도 1명 줄어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6명에다가 민호까지 7명인데 대의원은 3명을 뽑는다고 했지만 2명 자리만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한 자리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민호의 자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명만 뽑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대의원을 3명 뽑는데 라고 했는데 이걸 아예 무시하고 대의원 2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요. 전체 7명 중에 뽑는 것도 아니고요. 6명 중에 뽑는 거예요. 그래서 민호는 없는 셈 치자. 그러면 7명이 6명 되고 대의원도 3명 뽑는 게 아니라 2명 뽑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6명 중에 1명 뽑으면 되는 거니까 민호는 그냥 없는 셈 치기. 자, 그래서 6 중에 1명 뽑고 나머지 5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되는데 곱하면 되는데 이때 n 팩토리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꼭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대의원이라고 해서 서로 구분이 안 가죠. 누굴 먼저 뽑았다 해도 그냥 대의원이니까 순서와 상관이 없어요. 순서를 고려하면 안 되죠. 따라서 나누기 2 팩토리얼 2명이니까 2명의 순서 정하는 방법 2가지 2 팩토리얼 해서 15가지의 답이 나와요. 자, 아셨죠? 자, 26번 갈게요. 약간 심화 문제예요. 6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이 한 줄로 놓인 9개의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여학생이 각각 2 남학생 사이에 앉도록 하려면 3명의 여학생의 자리를 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항상 남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학생은. 그런데 남학생들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 사이에 꼭 여학생이 있으리란 법은 없어요. 남학생이 많기 때문에 어떤 남학생들 사이에는 여학생이 있지만 어떤 남학생들 사이에는 여학생이 없을 거예요. 따라서 남학생을 먼저 구해요. 이렇게 6명을 순서대로 정하는 방법을 구하는데 여기서는 근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학생 3명의 자리를 정하는 방법을 구하라고 했지 이렇게 해서 전체의 자리를
줄 세우는 9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남학생은 이렇게 6명을 세워요. 그런 다음에 여학생 3명을 어떻게 앉힐 것이냐. 남학생들 사이사이에 앉힐 수가 있죠. 이 가장자리는 안 되죠. 따라서 앉힐 수 있는 자리의 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5가지예요. 그러면 의자는 5개잖아요. 여학생의 자리를 정하는 방법인데 의자가 5개고 여학생이 3명이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숫자가 큰가요? 의자가 더 숫자가 크다는 건 주도권이 이제 여학생에게 있는 거예요. 여학생이 골라 들어가면 돼요. 자리는 남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쵸? 따라서 여학생 입장에서 5개의 의자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고르는 경우는 몇일까요? 5가지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여학생이 이 학생이 고른 걸 뺀 나머지 4개 중에 고르는 방법이죠. 따라서 4가지. 그 다음에 이 학생은 2개를 뺀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곱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항상 뭘 하라 그랬죠? 순서를 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순서가 중요한가요? 여학생이 빨간색이 이쪽에 이미 얘네들은 다 들어가요. 얘네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정해서 배열하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순열이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나누기 할 필요 없이 그대로 곱하면 돼요. 그래서 60가지예요.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정리 조금 해볼게요. 자, 대표들 N명을 뽑으면 순서를 고려한다? 안 한다. 대표니까. 그냥 대표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순서를 고려 안 해야 되니까 N 팩토리얼로 나눈다. 회장, 부회장을 뽑으면 당연히 순열이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뽑히는 애가 회장이 되고 나중 뽑히는 애가 부회장이 되는 거라서 2명을 뽑는다 해도 둘 사이의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열이다. 따라서 나누기 하면 안 돼요. 뽑는 사람 중에 이미 자리가 정해진 사람은 그 사람은 아예 경우의 수 자체에서 없는 셈을 친다. 아예 전체 학생 수에서도 사라지고 뽑는 자리에서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남학생 사이사이에 각각 1명씩 여학생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원래는 남학생도 먼저 순열해야 돼요. 순열을 곱한 다음에 계산해서 곱하고 그 다음 여학생을 앉히는 순열을 구한 다음에 이걸 전체를 곱해야 전체 순열이 나와요. 우리는 아까 요것만 구한 거, 뒤에 쪽에 있는 요것만 구한 거예요. 남학생의 순열은 6팩토리얼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남학생 사이의 자리의 개수와 여학생 숫자를 비교를 해서 여학생이 적으면 여학생 입장에서 고르면 되고 자리가 더 적으면 자리에서 여학생을 고르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럼 여학생이 다 못 쓰고 여학생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암기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심화 문제로 봬요.